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어린 시절 친구부터 시작해서 학창 시절의 선생님, 직장에서 만난 동료, 취미나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수많은 인연들이 함께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비 오는 날의 우산처럼 힘들고 지친 순간의 곁을 지켜주며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인연은 우리를 지치고 병들게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빼앗아가며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 관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연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관계를 맺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과 본질을 선택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사람을 잘못 만났을 때 생긴다. 이 짧지만 깊은 말은 인간관계가 우리 마음과 정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좋은 인연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하고 용기가 생기며 때로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겉으로는 티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라나고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조용히 돌아보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처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일 수도 있으며 매일 마주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관계 속에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쌓여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오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입니다. 그 관계가 나의 자존감을 지지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깎아내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를 멀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며 그 첫걸음은 바로 어떤 인연을 맺고 어떤 인연을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부정적인 말로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돼, 못해, 그건 무리야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우리 안에 열정을 식히고 의욕을 꺾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가능성보다는 한계를 먼저 보고 변화보다는 두려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반복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도전 정신마저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말이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뿌리내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나아가야 할 방향조차 보이지 않게 만들고 결국 자기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친구에게 매번 실패한 사례만을 이야기하며 겁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도전은 시도조차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당신을 걱정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당신이 변화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는 그들의 정체된 삶을 자극하고 비교당하는 기분을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려는 당신의 마음에 자꾸만 불안을 심고 두려움을 부추기며 도전보다는 안주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은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우리 삶에 침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제한하고 세상을 좁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는 곧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당신 안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깨우고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줍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은 당신의 가능성을 짓누르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당신을 고무시키고 부정적인 사람은 당신의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그 차이는 결국 당신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만 반복하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당신의 가능성과 열정을 응원해주는 사람 곁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관계이고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둘째, 늘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 타인을 향한 험담과 비난은 말하는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의 단점과 실수를 부각시키며 자신의 위치를 우월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 말들이 단순히 상대를 향한 불만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듣는 이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어느새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타인의 약점만을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비판적인 시선은 언젠가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하며 인간관계를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험담은 관계를 망치고 비난은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듣는 동안은 그저 수다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인 독소가 서서히 내면에 스며들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며 누군가의 장점보다는 단점에만 집중하는 사고방식을 고착화시킵니다. 예컨대 모임에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친구와 함께 있다 보면 그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는 나도 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불신은 관계를 지속하는 데 큰 장벽이 되며 늘 방어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타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독이 나에게까지 번져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마른 마음의 거울이기에 부정적인 말이 가득한 사람은 그만큼 내면의 상처나 왜곡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 열등감, 억울함 등을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말로 배출하며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 말들 속에 자주 노출되면 나 역시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은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됩니다. 나라서 늘 남을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건강한 관계의 중심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셋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타인을 휘두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채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기분이 나쁠 때는 이유 없는 말투와 표정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감정, 기복 속에서 상대방은 항상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로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도움도 잘 주지만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말과 태도로 돌변합니다. 이런 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매일매일 눈치를 보게 되고 무엇이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 헤아리느라 정작 나 자신의 감정은 뒷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다정하게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차가운 말투로 당신을 무시하거나 대화 중에 퉁명스럽게 반응한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 기복은 단순한 기분 변화 이상의 문제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타인에게 쏟아내며 일시적인 해소를 느낄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주변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이들은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성찰하지 않고 상대방이 참아주고 이해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며 상대방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감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자신이 항상 조심해야만 하는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해지고 관계 유지에 있어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며 자신도 모르게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감정의 주도권이 타인에게 있고 당신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그들의 기분을 맞춰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감정 표현은 점점 억눌리게 되고 결국 감정적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며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정서적 균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평온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변덕에 끌려가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옛째, 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만 다정한 사람은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소에는 무심한 듯 보이다가도 자신의 필요가 생기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방적인 요구와 기대가 반복되고 상대는 고마움조차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자신의 일이 급할 때만 연락해오는 사람과의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나 신뢰가 있는 사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관계는 주고받음이 아니라 빼앗김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에너지를, 정성을 계속해서 소진시키며 결국 공허함만 남기게 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며 거절이라도 하면 서운하다는 표정을 짓거나 관계를 끊어버릴 것처럼 협박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의무감에 얽매여 계속 도와주게 되면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당신의 호의를 당연시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는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당신은 더 지쳐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이나 자원을 이용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당신의 감정이나 상황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자신의 일이 먼저이며 당신의 고충은 가볍게 넘기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은 점점 자존감을 잃고 인간관계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의 호의조차 의심하게 되는 감정적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함께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며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당연시되고 강요될 때는 심각한 소모가 됩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관계는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주는 기쁨이 있는 만큼 받는 존중과 감사가 있어야만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하며 그것을 아낌없이 나눌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써야 합니다. 다섯째, 끊임없이 경쟁심을 유도하는 사람.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 자존감을 세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당신의 삶을 비교하고 은근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너도 그 정도는 해야지. 나는 벌써 그렇게 했는데. 라는 말로 당신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당신을 격려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비교와 질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성취가 작아 보이도록 만들고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어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나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비교의 덫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러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설정한 기준 속에 당신을 가두려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판에 과도하게 민감해집니다. 이런 관계는 자신감을 갉아먹고 결국 자존감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잘 될수록 함께 웃어주는 사람, 비교가 아닌 공감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여섯째,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늘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리는 태도는 관계에 있어 큰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의 역할은 돌아보지 않고 팀원 탓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든 늘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회 피형 인간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단점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 무너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당신은 늘 조심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실수 하나로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전가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감정적 피로를 누적시키고 협력이나 신뢰는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려 합니다. 반면 회피하는 사람은 늘 자신은 옳고 남이 틀렸다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일곱째,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통제하려는 사람. 누군가와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이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질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당신에게만 의지하고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당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간섭하려 하고 당신의 선택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라는 명분으로 당신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자율성을 제한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나 관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점차 당신의 개성과 독립성을 지워버리려는 행동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존중이 아니라 일방적인 억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힘을 잃게 되고 누군가의 틀 안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가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의존과 통제 사이의 경계가 무너질 때 그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게 만들 뿐입니다. 여덟째,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타인의 공감과 배려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만 안정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함께하는 사람마저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과장하여 주목받으려 합니다. 대화를 나누면 어느새 당신이 위로하는 역할만 하게 되고 정작 당신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과의 대화는 늘 일방적이게 되고 감정의 균형은 무너지게 됩니다. 감정적 흡혈귀라 불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속될수록 부담이 커지고 결국 피로감만 남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게를 오롯이 당신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공감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의 감정에 모든 것이 기울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두기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인생은 길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고 어떤 사람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내가 맺는 인연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를 아끼고 지키는 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인연은 향기처럼 오래 남고 나쁜 인연은 그림자처럼 삶을 짓누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 것인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선택이 곧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